안녕하세요. 밀레니얼 라이브 모이입니다. 제가 채널 처음 시작할 때 첫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간략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앞으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어쨌든 2030 청년들 얘기예요. 주로 이제 2030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콘텐츠들을 보면은 뭐랄까 멀티 페르소나를 가셨다더라,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더라, 뭐 메타버스를 좋아한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자본주의적인 접근? 그런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같은 이야기가 주잖아요. 아마 제 채널에도 그런 걸 기대하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다른 채널에서 잘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고 우린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는가, 무엇에 대해 관심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 맨날 출근하고 살기 힘든데 이거 10년 계속하면 집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누구 뽑아야 돼? 누구 뽑아야 내 삶이 좀 나아져? 아니면 누구 뽑는다고 내 삶이 바뀌어?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정치인들 하는 정책들은 왜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못 끼치지? 아니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데 이 얘기는 왜 미디어에 안 나오지?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려고 공덕역에서 버스로 환승을 기다리는데 환기구에 꽃이 놓여 있더라고요. 느낌이 안 좋아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0대 청년분이 환기구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덕역에서 꽃을 목도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신문 보도는 있었지만 찾아보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나는 왜 모를까? 사실 뭐 이런 얘기 하면 즐거운 얘기는 아니에요. 즐거운 얘기 아니고 마음 깝깝해지고 답답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소설가가 했던 얘기 중에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던 얘기가 있는데, 세상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개미처럼 천천히 바꾸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무언가가 대단한 어떤 격변이 일어나서 마치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기듯이 뭔가가 일어나서 세상이 막 갑자기 뒤집어지고 막 못 사는 사람들이 막 태평천하가 돼서 막 다 같이 잘 살게 되고 막 이런 거를 꿈꾼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다.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일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씩 뭔가가 변한다. 그리고 뭔가가 격변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쳐서 땅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거길 두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쪼개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어느 날 올 수 있는 그런 균열을 이야기로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야기를 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점. 무이!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10월 14일부터 노동법 관련한 변경점이 있습니다. 시행이 10월 14일부터 된 건데요. 뭐 법 이야기 재밌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기 쉽게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이! 아마 작은 가게, 뭐 중소기업, 작은 회사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다 보면 월급 밀리신 경험 많으실 거예요.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 거기에서 대금 지급을 해주면 내가 줄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줘라. 아니면 요즘 알잖냐, 손님이 없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라. 이런 이제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억지로 안 주는 그런 나쁜 경우 말고, 없으니까 못 주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경우 사장이 확인서만 써주면 정부에서 밀린 월급을 대신 지급해주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게 법원 가서 굉장히 복잡하고 지루하고 그 변호사비 들어가면서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꼭 기억하셨다가 월급을 못 받을 때 요거는 정부가 지급을 해주는 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이! 두 번째는 이제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는 내용이에요. 회사에서 폭언이나 괴롭힘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뭐 특정 직업군에서는 태움이라고 해가지고 더 지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뭐 아르바이트, 뭐 인턴, 뭐 사회생활 처음 하는 분들, 심지어는 시니어들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상사가 폭언하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고요. 업무 외에 일을 시켜 뭐 흰머리를 뽑으래, 아니면 사장 가족 심부름을 시켜, 이런 일들. 예전에는 회사가 뭐 원인을 제대로 안 따지고 막 미루고 뭐 어영부영 하면은 이게
밝히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장의 폭언이나 괴롭힘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회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조치를 게을리하면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물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알아두시고 직장 내 다양한 갑질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겪거나 주변 사람이 겪게 된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이! 세 번째는 내 월급이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있어요. 내 월급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궁금한 경우 있거든요. 내가 며칠 일했는지, 뭐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무 시간은 얼마인지, 보험이 얼마 깎인 건지, 아니면 상여는 얼마인지 이거 안 알려주는 경우 많아요. 이제는 반드시 급여 명세서를 노동자한테 줘야 되는 게 강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명세서에는 언제 월급이 지급되는지 날짜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며칠 몇 시간 일했는지 당연히 써져 있어야 되고 야근 얼마나 했는지 연장근무 얼마나 했는지 상여금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급여 명세서를 못 받으셨으면요 5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업장에 내야 되니까 이거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무이! 이번엔 좀 다른 얘기예요. 산업재해 얘기인데요. 지난 10월 6일에 여수에서 홍정훈이라는 학생이 현장 실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 사고 경위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요트 바닥에 있는 조개, 해조류 껍데기를 떼는 이런 일을 했다는데 스쿠버 다이버나 잠수 기능사 자격증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안내도 못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닌 것을 할 줄도 모르는 친구가 들어갔다가 죽음을 맞게 된 거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해서 기술을 배우고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잖아요. 이 현장이 사실 갓 성인이 됐거나 심지어 미성년자인 경우에 현장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사망하신 분도 졸업을 3개월 앞둔 17살 청소년이었어요. 어른도 아니었고 저는 그 심정이 가늠이 안 돼요. 나도 지금 이렇게 먹먹한데 그 부모님이 어떤 심정이실지. 말 그대로 참담한 일은 교육부에서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금지하고 학생들이 이런 무리한 노동 환경, 말도 안 되는 작업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내가 왜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열불이 나네요. 한 번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고 개선되지 않고 계속 현장이 위험하니까 사람이 다치고 죽는 거잖아요. 현장 실습이니까 근로계약서 안 써. 현장 실습이니까 최저임금 안 줘. 현장 실습이니까 안전교육 어설피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고요. 안타깝게 돌아가신 홍정훈 님께 애도를 표하고 그 유가족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는지 진실이 꼭 밝혀지고 밝혀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제발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야기 드렸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런 채널이 있는지,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당사자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당사자와 또 당사자와 연대하는 주변 사람들, 또 나아가서 사회가 이제 옴뜻이 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도 바꿔주지 않는 것 같아요. 꼭 피켓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들고 거리에 나가서 확성기 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다쳤대, 누가 죽었대, 혹은 어떤 법이 만들어졌대. 이 원인이 뭘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게 맞나? 틀리다면 왜일까? 어떤 것이 원인일까? 또 이것 말고 또 어떤 것을 바꿔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이런 걸 저는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고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나눠야 할 이유인 것 같고 어쨌든 저의 이런 이야기나 뜻에 공감하시거나 어떤 관심이 가신다면 좋아요나 구독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다른 의견도 좋고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도 좋고 어떤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밀레니얼 라이브의 무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